행복의 건축학, 완벽함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을 설계하는 법.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기쁨과 의미를 재건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현대인의 삶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숙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가중한 업무가에 시달리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며 평가받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의무감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행복이 부담이 되는 역설적인 현실이지요. 당신이 속한 세계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8개국 중에 4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기원입니다. 노력의 결과물일까요? 우연의 선물일까요? 과거 인류에게 행복은 척박한 환경에서 오래 삼는 운이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찾아와 있는 우연의 행복을 허해야 하는 겁니다. 영어로 행복은 happiness, HAPP, happ는 우연히 발생하다 하는 의미지요. 라틴어 계열에서는 플렉스라고 해서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독일어로는 글리쿠라고 해서 행운,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본헤어, 본이라고 하는 좋다의 의미와 헤어라고 하는 운이라는 의미가 합성된 언어지요. 행복의 이중주입니다. 쾌락, 즐거움이냐 또는 의미냐입니다. 행복이 쾌락, 즐거움이냐 의미이냐, 즉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기반이 프로이드의 쾌락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요. 의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철학적 기반이 바로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극단적 치우침에 대한 위험성을 보면 쾌락은 너무 가볍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결핍 시의 반응을 보면 쾌락은 의미가 약할 때 즐거움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핍 시 반응을 보면 의미를 추구하는 경우는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하지요. 혈액 채취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의미보다 즐거움이 큰 경우는, 즉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적신호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반대로 의미가 즐거움보다 크다고 하면 질병을 억제할 가능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청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즐거움이 없는 의미가 의미 없는 즐거움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행복에 대한 무게중심입니다. 즐거움과 의미는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에 있는 거지요. 연령이나 국가의 부를 수평축으로 놓고 그리고 수직축을 비중으로 놓은 경우에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 국민보다 삶의 의미를 더 강하게 발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부유합니다. 삶의 만족감은 늘어나지만 의미 경험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연령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미라고 하는 그 미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연령이나 국가 부가 낮은 때는 높고 그리고 높을 때 높은 뜻이 있고 높아지고 중간 정도가 의미는 낮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만족감이나 즐거움은
연령이나 국가 부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거지요. 쾌락의 쳇바퀴와 유전적 한계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키가 커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부질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것은 행복에 대한 초기 비관론에 해당이 됩니다. 쾌락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전과 환경이 중요하지만 행복의 본질을 검토하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에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점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되다가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일시적인 쾌락에 따라서 급상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는 것 때문에 점점 하락하게 되지요. 통찰입니다. 단일 레버로는 행복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나 노력이나 자극이라고 하는 단일 레버를 무작정 당기는 것으로는 진짜 행복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격한 사회 문화입니다. 한국은 33개국 중에서 5번째로 규범이 엄격한 나라에 속해 있지요. 이 경우의 단점은 창의성이나 자유가 억압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 기준점입니다. 감정적인 쾌락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생에 분산 투자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산의 리스크를 분산하듯 우리의 삶도 다각화해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분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분산입니다. 나를 충전하는 제3의 공간, 아지트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분산입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포트폴리오와는 자기 복잡성에 대한 방패입니다. 단조로운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있고 다각화된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조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실패의 여파가 전체 삶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화된 정체성을 갖게 되면 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정체성들이 충격을 흡수하고 보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조로운 정체성의 예는 부모이면서 교사의 역할만 하는 사람을 단조로운 정체성으로 볼 수 있고, 다각화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이면서 부모이면서 축구의 총무이면서 합창 단원이면서 축구의 골키퍼이면서 연사모이면서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다각화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걱정의 원인이 되는 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서 한 이야기죠. 포트폴리오 2는 제3의 공간입니다. 더 서드 스페이스.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내가 점유하는 공간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과 일터밖에 없는 것보다는 또 하나의 제3의 공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공원, 파크가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에서 환경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집과 일터 이외에도 나만의 제3의 공간을 확보해야 결국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요.
즉 공간의 변화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라고 합니다. 의지에 앞서 환경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포트폴리오 세 번째는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연수입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어떻게 더 많은 행복을 얻을 것인가가 핵심일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물질적 소유입니다. 물질적 소유는 적응이 빠르고 행복의 지속 시간은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험적 소비는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강연을 듣는다거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즉 경험을 살 때 얻는 행복이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행복하려고 하면 경험하는 자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무게입니다. To do is to be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에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가 40대 이상 남성을 35년간 건강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5가지 건강, 즉 행동이 있었는데 금연하는 것, 절주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비법을 모두 실천한 사람은 결국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행복의 마법 같은 특별한 비법은 없다는 거지요. 일상의 아주 작은 실천이 바로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했지요.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을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데스 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상하는 자아에 앞서 순간을 경험하는 자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가장 완벽한 선택, 초이스는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석 같은 현재의 순간순간을 지켜내는 일이지요.